지금 여러분 모두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차가운 금속. 당신은 21세기 최대의 전쟁 인지를 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당신이 쥔 스마트폰, 저 길 위의 전기차, 하늘을 나는 전투기까지 전부 이 작은 알갱이 하나에 목숨을 의지하죠. 그리고 지금 그 알갱이를 두고 세계의 두 거인이 서로의 목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어볼 블랙박스, 21세기 지정학의 새로운 패권 수단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이름만 들으면 정체 모를 희귀한 흙 같죠. 하지만 그 정체는 흙이 아니라 17가지의 특별한 금속 원소입니다. 별명은 21세기의 석유. 왜 이런 거창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원소들은 현대 기술에 초능력을 부여하는 마법의 가루 같은 겁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와 배터리, 미사일, 현 시대 기술력과 국력을 좌우하는 최첨단 기술들은 핵심 성능이 통째로 사라진 깡통이 됩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 정도로 히토류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정제의 90%를 딱 한 나라가 틀어쥐고 있다는 사실, 바로 중국이죠. 90%라 함은 단순한 독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의 모든 첨단 산업의 스위치가 어쩌면 중국에게 달려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테슬라의 전기 모터, 그리고 AI 서버를 구동하는 초고성능 반도체까지 모두 히토류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만약 중국이 히토류 밸브를 잠그라고 명령한다면 그 한마디로 미국 최첨단 산업들의 호흡기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독점의 뒤편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내몽골의 바오터우, 세계 히토류의 수도라 불리는 곳이죠. 하늘은 회색빛이고 공기는 검게 썩었습니다. 방사성 토륨이 뒤섞인 맹독성 먼지가 날아듭니다. 크기 10평방킬로미터의 거대한 인공호수, 이 검은 호수는 첨단 기술의 그림자입니다. 기술의 진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은 또다시 재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도 한때 히토류 최강국이었다는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의 100%를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은 이 무기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죠. 1992년 덩샤오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해는 중국이 석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던 에너지 자립에 대한 뼈아픈 고민이 시작된 해였죠. 그들은 강대국의 조건이 자원 자립에 있음을 간파한 겁니다. 반면 미국은 돈이 안 된다, 환경오염이 심하다 등 가진 이유를 들며 스스로 생산을 억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995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큰 과오를 저지르는데요. 당시 F-35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의 눈에 해당하는 최강의 네오디뮴 자석 기술을 가진 GM의 자회사 매그니퀸치를 중국에 팔아넘기도록 승인한 것. 미국 내 생산 유지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공장 설비와 기술, 심지어 홀대받던 미국의 핵심 엔지니어들까지 통째로 중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때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를 차지하던 미국의 심장, 마운틴 패스 광산마저 문을 닫으며 미국은 100% 수입 의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멈출 칼을 적국에게 쥐어준 이 흑역사. 이것이 바로 동맹에겐 그토록 가혹했던 트럼프가 유독 중국의 히토류 통제 선언 앞에선 100% 관세 부과를 외쳤다가도 불과 며칠 만에 관세 인하를 만지작거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중국의 계속된 협박은 마침내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웠습니다. 1942년 미국은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This instrument would never be used in war. If it was needed to put an end to the war and had a chance of so doing, we thought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또 한 번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자원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엔 핵이 아니라 히토류. 트럼프 행정부는 100% 관세로 맞서는 동시에 히토류 자립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지난 7월 미 국방부는 자국 유일의 히토류 광산 MP 머티리얼즈에 4억 달러를 투입해 지분 15%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죠. 이는 자유시장의 원칙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한 결정, 즉 정부가 산업 전략의 전면에 나선 전략적 자본주의의 신호탄입니다. 특히 이 계약에는 가격 하한선이라는 아주 특이한 안전장치가 포함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해 미 국방부가 MT 머티리얼즈에게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을 보장해 준 겁니다. 국방부는 향후 10년간 당신들이 만드는 자석을 우리가 모두 구매하겠다. 그런데 최소 킬로당 110달러는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이 조치는 시장 개입이 아니라 히토류 독립에 대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죠. 서로가 브레이크 없이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치킨 게임. 마침내 한국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라는 임시 휴전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겉보기엔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는 두 정상. 미국은 파멸적인 100% 관세 카드를 잠시 걷어들이고 중국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치명적인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시나리오. 이 거래는 두 정상의 가장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줍니다. 트럼프에겐 임기 내의 성과가 급합니다. 당장 히토류 공급이 끊겨 미국 공장이 멈추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악몽만은 막아야 하죠. 위대한 미국을 외치려면 일단 오늘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반면 시진핑은 장기 집권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중국몽에 유일하게 껄끄러운 존재는 미국의 맹렬한 추격이죠. 5년 뒤 미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숨을 고를 1년의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휴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전쟁을 위한 재장전인 셈, 그리고 전쟁의 방아쇠는 이미 걸렸습니다. 트럼프가 이 휴전을 받아들인 진짜 이유, 바로 지난주 미국과 호주 간 히토류 동맹이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 5년의 시간을 동맹국을 끌어들여 단축시키겠다는 것. Well, this is a $8.5 billion pipeline that we have ready to go. A real job on rare earth and many other things. 최근 중국의 국영연구소마저 이례적인 보고서를 냅니다. 10년 뒤 중국의 히토류 생산 지배력은 붕괴된다. 현재 62%의 점유율이 28%로 추락한다는 사실상의 백기투항입니다. 시진핑은 어떨까요? 그가 번 1년의 시간은 미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새로운 희생양을 찾는 시간입니다. 중국은 이미 가장 더럽고 위험한 히토류 채굴 공정을 이웃 국가인 미얀마로 넘겨버렸습니다. 미얀마의 정글은 중국의 환경 하청 기지가 됐고 중국은 자국민의 희생 없이도 전 세계 히토류를 손에 넣는 검은 연금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장전의 무대가 하필 한국에서 열린다는 건 이 전쟁의 진짜 인질이 누구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쇼케이스일 수도 있겠죠. 바로 중국의 히토류가 없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멈춰야 하는 한국과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입니다.
결국 경주 에이펙은 화해의 장이 아니라 동맹국들의 손목을 비틀어 누구 편에 설 것인지 줄을 세우는 잔혹한 충성서약의 장일지도 모릅니다. 에이펙이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두 정상은 세계를 향해 미소를 교환할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편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거대한 블랙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히토류는 그 상자를 여는 평화의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21세기 새로운 기술 냉전의 방아쇠를 당길 파멸의 도화선이 될까요? 그 모든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위에 서 있습니다.